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6일 정오입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6차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다시 한번 위장당원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위장당원 발언과 관련해서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증거가 있다. 국민의힘 갤러리에도 더불어민주당 친여 성향의 지지자분들이 상당히 이중 가입하면서 언제까지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찍을 수 있는가 등을 묻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윤 후보는 매번 윤 후보의 입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듣는 국민들 귀가 문제인가? 상처받은 당원이 많으니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했더니 윤 전 총장은 친여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그래서 여당 공작을 막아야 한다고 했고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조선닷컴에서 윤 전 총장이 언급한 국민의힘 갤러리를 소개를 했습니다. 갤러리에 들어가 봤더니 지난 4일 위장당원 빼박 증거라면서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캡처한 사진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커뮤니티에는 친여 성향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에는 나 국민의힘 당원 가입할 예정이다. 이유는 묻지 마라. 너희가 생각하는 거 그거 맞다. 오늘 국민의힘 당원 가입하면 선거인단 참여 가능한 한 건 맞느냐? 빨리 좀 올려주지 등의 글이 게재되었다는 겁니다. 한 네티즌은 국민의힘을 국짐이라고 부르며 당원 오늘 가입하면 선거 가능하냐고 묻기도 했다는 겁니다. 5일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선 승리를 응원한다는 한 네티즌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 완료 화면과 함께 자격심사에서 민주당 못 끌러내겠지 경선만 찍고 바로 탈퇴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오늘까지 국짐당원 가입하면 걔네 경선에 투표할 수 있나? 우리가 캐스팅 보트가 돼볼까라고 제안을 했고 이 글에는 민주당 권리당원인데 중복 가입이 되느냐? 걔네가 민주당 당원을 가려낼 방법이 있겠나? 이중 등록해도 모른다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윤 전 총장의 위장당원 발언에 대해서 다른 경선 후보들은 비판을 하고 있고 유승민 의원은 이준석 대표 당선 이후 2030 세대 등 신규 당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분들이 위장당원이라는 말이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은 이준석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난 6월 이후 26만 5천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새로 가입한 이들 중 43%에 해당하는 11만 4천여 명이 20대, 40대라는 점에서 이준석 효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 측에서 자료를 해석하면서 오류가 있는 것 같다. TV 토론이 있는 날 토론 직후 가입하는 당원이 급증하는 현상을 봤을 때 우리 후보들이 토론을 흥행으로 이끌고 있어서 당원 가입이 늘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글 밑에 이 조선닷컴에 실려있는 기사 밑에 홍모 씨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 댓글은 상당히 경청할 만한 내용입니다. 국힘당 당헌 당규를 보면 대선 후보 선출은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지지율 50%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 선거인단이란 대의원과 책임당원을 뜻한다고 되어 있고 대의원이란 책임당원 이상급의 당간부 또는 당내 추천인으로 구성된 10,000명 이내를 뜻하고 책임당원이란 연중 월 3회 이상 월 당비 1,000원 이상 납부 연 1회 이상 당 행사 또는 교육 참석자를 뜻한다. 결국 국힘당 대통령 선거인단에 포함되고 싶으면은 3,000원 정도의 비용과 연 1회 당 교육 또는 행사 참석하면 된다는 거지. 게다가 그 3,000원도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결국 국힘당 책임당원이 되기 위한 진입장벽은 사실상 없는 거다.
여기에 추가해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하기에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없어야 가능한데 이건 범죄자가 아닌 이상 모든 국민들은 거의 다 해당되지. 이렇게 하면은 국힘당 대선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거다. 따라서 윤석열 의견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넌센스다고 했습니다. 아주 사려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위장당원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역선택을 허용한 거죠.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는 역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민주당 후보를 싫어하고 이재명을 싫어한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 경선 과정에 그 사람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지지율을 높였다 내렸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벽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무슨 자신감이 있는지 이 여론조사를 할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물어가지고 어느 후보를 좋아하느냐라고 여론조사를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세계 정당에서 이런 짓 하고 있는 데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공화당이 경선하면서 민주당원에게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고 물어가지고 그걸 참고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런 걸 민주당처럼만 하면 되는 거죠. 민주당도 역선택을 방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역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선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왜 이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는 문재인 정권 비판이 별로 나오지 않느냐? 이재명 비판이 왜 이렇게 저렇게 희미하냐? 김정은 비판을 왜 하지 않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특히 윤석열 총장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윤석열 총장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공격하지 않아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겠다는 계산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역선택을 허용함으로써 상대방의 그러니까 적대 세력의 지지를 얻어서 뭘 해보겠다는 마음이 이미 국민의힘 경선 분위기를 지금 망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2017년 대선에서 드루킹의 댓글 공작이 있었습니다. 드루킹 댓글 공작을 보면서 이 정권 세력이 좌파 세력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공작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또 경선이 근소하게 판가름 날 때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근소하게 예컨대 역선택을 통해서 지지율을 확보한 사람이 경선에서 이긴다고 하면은 진 사람이 거기 승복합니까? 그때부터 당이 분열돼 버립니다. 자, 한번 입장을 바꿔가지고 지금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 중에서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약 민주당 경선에서 역선택이 허용되었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뭔가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상을 해가지고 민주당은 차단벽을 딱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하지 않는 역선택의 자유를 허용한 데 이어 이제 위장당원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역선택과 위장당원 공작이 결합되면은 정권 세력은 만만한 후보를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허용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 마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허영심 오만 아닙니까? 정치나 전쟁에서 오만과 허영심이 결합되면 망합니다. 그런 사례를 들으려면 수십 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